안녕하세요. 범블한목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행권 부실 증가로 인해서 지금 상당한 고전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자칫 위기에 직면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죠. 단적으로 한국 부동산의 거울과 같은 선제 지표로 할 수 있는 중국, 거의 짤지엔되게 생겼어요. 그냥 바로 일본의 버블 붕괴, 사요나라가 재현이 될 수도 있을 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역시 자금 경색이라는 게 무서워. 일단 돈이, 부동산은 건물 아래 공사지대 집안 아래 묶여 있으니까 공구리 친 곳을 뚫고 나갈 수도 없는 게, 일단 부실이 커지게 되면 황금성,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끊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그냥 사단이 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중국 은행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워낙에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부실 채권이 은행별로 급속도로 불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중국 내수가 거의 엉망진창, 와장창이 되다 보니까 거의 은행권 자체의 위기도 급속도로 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 부동산에서의 부적절한 자금 대출, 모든 건전성에 이 중국에 있어서 화마가 됐습니다. 그냥 이글이글 모든 걸 태워버릴 심산으로 다시 엄청난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한국의 대출하고 중국은 너무 유사해. 아주 기분이 나쁠 정도로 똑같죠. 러시아 마트루시카의 인형과도 같습니다. 부실이 까도 이건 계속해서 연속적인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미국이 엄청난 고금리로 세계 기준금리의 바이블이 되어가던 시기에 이 중국도 부동산 쪽에서 부양시키기 위해서 은행이 무차별적으로 낮은 금리로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렸거든. 이게 희한한 게, 그렇게 고금리라는 서슬퍼른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금리가 살을 애는 강추위로 현금 유동성 시장을 꽝꽝 얼리고 있었는데, 유독 중국 그리고 한국만큼은 부동산에다가 은행들이 돈을 셀이 붓고 있었다는 거지. 얼마나 셀이 부었으면 중국 사람들은 일찍이 부동산 투기의 귀재들 아닙니까? 한국 원정 투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자국의 이 저금리가 곧바로 부동산 차익의 새로운 루트가 되다 보니까 미친 듯이 주담대를 끌어오기 시작을 했고, 이게 고스란히 지금 역풍 맞고 있는 거죠. 특히 자산 시장에선 부동산이 이제 더 이상 그 가치가 오를 여력이 없는 거라. 기본 이 시장 금리가 높은데 아무리 주담대 금리를 낮춘다 해도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게 금리 착시 현상이라는 거죠. 결국엔 착한 저리의 주담대에 끌어왔지만 이후엔 전체적 시장 금리가 당연히 높아지게 되니까 돈은 일단 끌어왔어. 빌렸는데 그 돈을 다시 뱉어내야 돼. 그 돈을 다시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너무 이 자신이 사버린 집의 가치를 스스로가 셀프 고평가해버린 거지. 이게 정말 위험하거든요. 언젠가 TV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가 유행을 했었는데,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이거 영락없는 고려시대 청자야. 가치를 따지자면 천문학적인 가격 레벨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전문가들이 맨눈으로 내린 결론은 15,000원짜리라는 얘기지. 그렇게 애지중지 대를 이어서 보관해온 청자로 보이는 도자기가 배춧잎 한두 장 정도의 가치로 급락하는 평단가를 치니까 그 출연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정도의 충격을 받더라고. 이게 지금 중국 부동산의 면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때려부을 정도로 주담대를 일으켜서 아파트에 쏟아부었는데, 고스란히 평단의 시장 가치 평가는 완전히 내리꽂히는 하락세로 이어지면서 거의 반토막이 뭡니까? 지금 중국 부동산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거의 70% 정도 절단이 난 것도 있습니다. 아파트가 진품 명품의 가치가 될 줄 알았던 최후의 결과가 정말 어이없는 자산이 골로 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냥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런 무수한 개인들에게 자금을 대준 은행들, 고스란히 직격탄을 맞는 건데, 대출 회수를 아무리 건전성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되감기를 하려 해도 필름 끊겨버렸는데, 더 이상 그렇게 돈을 빌려준 상황에서부터 시작이 안 되는 거라. 그렇게 담보를 잡아줬던 아파트 가치가 개떡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무리 은행 건전성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일을 눈썹이 휘날리도록 해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대표적인 주담대 매체인 중국건설은행, NPL, 부실채권이라 부르죠. 수위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습니다. 말이 1.57%지 부실채권 비율이 1% 이상씩 증가를 하게 되면 이거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거 은행으로선 건전성 부분에선 상당한 위험 시그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 이 부실채권은 그렇게 판명이 난 거고, 이외에 부실채권 가능성 있는 파이는 10%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더 위험한 거죠. 왜냐?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중국 부동산은 은행도 이렇게 가치가 하락한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공중분해되는 사례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남의 나라의 일 아니죠. 은행권 부실로 따지면 그 위험도 측면에선 한국의 부동산 주담대, 그러니까 전체 가계 부채 파이가 최근에 2천조를 향해서 가는, 이걸 또 순항이라고 말하기에도 아슬아슬할 만큼, 이런 항해는 그냥 순항하지 말고 깔아앉으면 좋으련만, 이 돈의 흔적을 따라가야만 하는 이 자본주의 시장에선 부실이 가장 큰 금융시장에서의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5대 신용그룹, 고종이하 여신, 그러니까 부실대출 말하죠. 커버리지 비율이 이걸 쳐낼 수 있는 은행의 이 자금력을 말하는데 확실히 2023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실이라는 화살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걸 좀 효과적으로 튕겨낼 수 있는 방패가 딸린다는 거고, 한두 발 화살 맞으면 쪼개질 수 있는 내구도가 아주 유리 같은 애란 얘기고, 일단 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금융이 128%로 지난해 대비 40% 가까이 커버리지가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신한금융 역시도 141% 정도, 41% 정도 훅 떨어진 걸 볼 수 있고, 게다가 KB 역시도 34% 정도 하락 추세. 이렇게 부실을 커버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은행의 건전성인데, 실제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은행권에서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충당금을 극강으로 쌓는 노력 게을리하지 않았었죠. 충당금은 무려 20조 가까운 19조 2천억 정도 늘어났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건 그만큼 부실채권 확산 속도가 되게 빠르다는 겁니다. 부실채권이 계속 몸집을 불리는 배경은 다름 아닌 고금리기죠. 이게 지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제대로 시중금리는 약발이 맥히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 쌓여가는 이자 부담은 체감적으로 고금리 상황보다 더 압박이 심할걸. 왜냐? 눈으로 보이기에는 금리가 내려가는 게 보여. 근데 특히 기준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미끄럼틀 타듯이 하강 곡선을 그리는데 막상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리는 속수무책인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타는 보일러야 위로 태워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죄다 그렇게 빌려간 돈이 NPL 상태의 부실채권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린 중국의 이 상황은 곧바로 한국적 상황으로 이어지는 아스가르드로 가는 무지갯빛 다리가 되는 거라. 결국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량이 거의 절벽으로 치닫는 것도 본인 자산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도 지금 깜깜한데, 기본 자금이 잠겨버려서 이게 자칫 부실로 판정이 나버릴 사안인데, 고려 청자라 알고 있었던 게 결국엔 15,000원짜리 짜가 유리청자가 되어버릴 정도로 극도의 아파트 자산가치 하락이 예상이 되는 이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는 게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의 대변화의 분수령이라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집주인들의 최근의 이구동성, 바로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최근까지 임장을 오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었어요. 집을 적극적으로 사려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팀씩 집을 구경하러 오는 수요는 끊이지 않았는데,
이게 고스란히 손절이 되어버린 거. 매수 심리 뚝이라는 말이 거의 지금 뭐 부동산 시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건데 무슨 감기 뚝도 아니고 집값 하락 신호가 무슨 감기 뚝도 아니고 집값 하락 신호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동을 걸고 있는 건데 매매 소비 심리 지수도 뭐 연속적으로 3개월 동안 하락하고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거래가 죽어버리면 이제 기본 자산으로 가치를 매기던 아파트 가격은 상당히 휘청거리게 될 것 뻔하고요. 지금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권과 보험사로 풍선 효과가 나면서 가계대출이 8천억이 증가를 했는데 보험사 대출 채권 잔액이 무려 266조 수준입니다. 이게 전부 부실로 확대가 되어버리면 중국이 뭐야? 거의 뭐 한국이 부실 채권의 심장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NPL 비율이 가계대출에서는 0.49%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도 불안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부실 요인들이 결국에 우리은행에서 나타나듯이 부당대출 의혹으로까지 뭐 확대가 되면서 결국 부실은 개인이 빌려간 자금을 못 갚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다른 여타 이익단체에게 무작위로 대출이 나가버릴 수 있는 부실 대출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서 지금 뭐 우리은행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당대출 의혹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죠. 600억 대출 중에 350억가량의 부당대출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속보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은행 건전성의 문제는 곧바로 자체 대출 부실에도 문제가 있지만 결국 아파트 가치가 대폭 꼬꾸라지게 되면 거의 뭐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개인은 기하급수적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조기 상환을 서두르게 될 은행들이 본격적 시동을 걸게 될 거고 지금 3개월만 연체해도 알자 없습니다. 고스란히 경매로 넘기려는 움직임이 아주 뭐 찬바람 쌩쌩 불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부실 채권은 엄청나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비단 이게 개인 부실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연결된 건설사 관련 부동산 PF 부분까지도 이어져서 15% 추가 부실 가능성도 제기가 되면서 지금 뭐 외국 신용평가사 무디스까지도 뭐 한국 PF 문제가 부채 문제에 있어서 기업과 금융 간의 부실 연결고리 해소하는 거 상당 기간 예상보다 큰 지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금융권과 연관된 위험도가 한국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 이게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고스란히 익스포저, 위험 노출액이 몰려있는 상황에선 한국 부동산 시장은 침몰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보내고 있는데 무디스가 이런 분석을 내놓은 것도 뭐 이례적이죠. 상호금융, 뭐 압도적이죠. 부실 우려가. 그리고 여전사, 저축은행,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이 부실 문제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그 어느 때보다도 대외 변수가 너무도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한국 경제 상황 때문이죠. 트럼프 트레이드의 후폭풍이 미국 내 주식시장, 지금 나스닥 다우 S&P 500이 지난주부터 엔비디아의 실적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지지부진, 위험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 HSBC까지도 뭐 역시 과열된 금융시장이 보호무역 장벽으로 인해서 완전히 뭐 파토가 날 수 있다는 경고도 날리고 있는데 미국 재정 악화의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이런 여파는 고스란히 국내 금융시장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까지도 직접적으로 때리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부실의 문제, 중국발 부동산 위기가 결국 한국이 떠안는 위기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 보이니까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대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쇼, 중국발 부실은 결국 한국의 부실로 커질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닮았죠. 자산 시장의 구조가 똑같아서 아파트 시장의 가격 하락세가 결국엔 금융권에도 치명타를 안겨줄 수가 있는 거고 이건 더욱 부동산 시장의 가치 하락을 가속화하는 그런 공포로 자리 잡을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빠브라 한번 또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